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두 개의 링크를 이제 보여드렸죠. 두 개의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링크를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써보면 네. 이제 가상대학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수치에서 03분반이 있고요. 여기에 과목 공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40분, 이제 4시 30분부터 하고 있는 이 예, 강의,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예, 요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네, 요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40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10분 쉬었다가 5시 20분에 다시 여기에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올 학생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수치 해석을 강의하게 되는 김상철 교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부터 4주간 우리가 비대면 형태로 원격 가상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치 해석이랑 교과목을 이제 배우면서 머신러닝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이 머신러닝을 같이 한번 이번 한 학기 통해서 멋지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수치 해석, numerical analysis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번 학기에 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미래관, 지금 7호관에서 미래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716호에 있고요. 핸드폰 번호와 그 다음에 사무실 번호, 그 다음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이제 K푸시라는 그러한 가상 강의실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푸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강의, 질문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은 금방금방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간단한 연구를 보면 사람의 행동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분석에 많은 네,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러한 분석에 머신러닝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관심이 많고 인간의 행동을 인식해서 그 심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존에 연구하던 분야 부분은 모바일이죠. 모바일이라는 건 이동체 또는 움직이는 그게 모든 부분이 움직이는 우리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움직이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센서로 보게 되면 그리고 자동차도 여러 가지의 센서가 많이 있겠죠. 초음파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라이더 센서 이런 센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 체의 컴퓨팅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에 집중할 수도 있고, 자동차에 집중할 수도 있고, 로봇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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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들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조금 늦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반갑고요. 코로나 사태 잘 진행되고 건강하게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연구 부분을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보안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장 그리고 분산 처리 이런 기술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세 개가 융합되어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보안, 네트워크,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이렇게 해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융합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수치 해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교과목인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 샘플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네. 여기에 이제 수치 해석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치 해석과 이제 궁극적으로 수치 해석이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수치 해석은 예측에 사용을 될 수 있습니다. 예측. 자, 영어로는 prediction이죠. 예,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2001년이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그래서 올해가 2003년이다. 이렇게 올해가 2003년이다 생각되면 내년이 2004년이 될겠죠. 예, 올해가 2003년. 그래서 이제 태풍이라는 아주 국가 재난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주 큰 6 또는 7 또는 그런 단위의 그런 태풍이 2001년에는 한 번, 2002년에 두 번, 이렇게 리니어하게 3번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2004년에는 몇 번의 태풍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은 예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것은 아직 2004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올해가 200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미래, 그러니까 내일 또는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을 우리가 사람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해서 이제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런 이제, 그런 지적 호기심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사람은 4번 있을 것이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4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자세히 생각을 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계 또는 컴퓨터는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라고 이제 보게 되면, 컴퓨터는 이러한 부분들, 여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또는 데이터 셋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2001년의 데이터가 1, 2002년도의 데이터, 2003년도의 데이터는 있는 거죠. 근데 2004년도의 데이터는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 자,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는 몇 번이냐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이것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여기 질문에 가깝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답에 가까운 것이죠. 답.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질문 2001년에는 얼마 있었냐, 2002년에는 얼마 있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X축과 Y축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2001년도를 X축, 2002년도에 두 번째, 2003년도를 이렇게 해서 2004년도. 2001년도에는 한 번 있었죠. 2002년도에는 두 번, 이게 2라고 그랬죠. 2003년도에는 세 번 이렇게 있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있냐 하면요. 두 점, 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이 있으면 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그런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들을 집합이 선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아주 기초적인 수학이 뭐냐면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y꼴 ax 우리가 많이 봤던 것입니다. 이게 많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a라는 값은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울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 증가할 때 1 증가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모르겠죠. 델타 y라고 그러고 이 델타 x라고 그랬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기울기라고 그러는 거죠.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뭘까요? 네, x가 이만큼 변하는데 y는 많이 변할 때는 기울기가 급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뭘까요? 네,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조금 변할 때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1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수학적인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지만 이게 수학입니다. 이게 수학이죠. 수학적 공식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간도 사람도 이러한 수학 공식을 머리에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 수학 공식을 갖추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 합니다. 모델링. 자, 이 모델링의 결과값이 뭘까요? 결과값이 있죠? 결과값이라는 것은 x가 이제는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맞죠? 예. 그렇게 해서 기존의 값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내가 y꼴 ax의 제곱도 있고 y꼴 ax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것을 선택을 하죠. 네. 이것을 우리가 모델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모델링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모델링 값을 만들어내는데 결과값을 1, 2, 3이 맞는 수학 공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 세 개의 데이터죠.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링 한다는 말이죠. 학습을 해서 학습, 모델링 같은 말입니다. 학습이라는 걸 해서 모델링 해서 수학 공식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이해한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X축이 있고 예, 연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연도가 있을 것이고 Y축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후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환경들이 포함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30도 이상의 날짜가 한 30일이다. 이런 것들이 또 분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번 발생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자,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을 세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변수가 있고 이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랑 이 변수 y 꼴 ax1 플러스 bx2인가? 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기계학습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좀 더 복잡해지는 복잡한 그러한 공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복잡한 공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딥러닝, 신경망 이런 것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머신러닝이랑 수치 해석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머신러닝과 수치 해석은 항상 뭐다?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실제 우리 2004년이 되었을 때 한번 볼까요? 실제 2004년도에 봤을 때 네. 네, 실제 2004년도에 보았을 때 이 2004년도에 모델 값은 4지만 실제 한 예를 들어서 5번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5번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건 자연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5번 일어났을 때 실제 값과 모델 값 여기 보시면 실제 값이 오고 여기 모델링에 의한 결과 값이죠.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해보게 되면 항상 오차가 발견이 된다. 이 오차를 우리가 에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항상 예측에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라는 것이 우리가 얘를 가지고서 모델을 했죠. 예측을 한 거죠. 이걸 예측 값이죠. 이게 예측 값이죠. 이게 모델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 값을 이용해서 실제 값과 잘 맞추어지는 뭡니까?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기울기 값을 간단하게 1로 해서 했지만 뭐 자연 현상이니까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rial and error. 그래서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은 머신러닝은 어떤 학문이냐면 근사치의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사치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학문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틀리지만 실제 값과는 틀리지만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어떤 모델을 통해서 노력을 해봐서 비록 오차가 있지만 그것이 뭐에? 실제 값의 범위 안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오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바로 수치 해석학이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수치 해석과 여기에서 보면 수치 해석과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은 이제 코딩에 이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코딩을 많이 이제 다룰 텐데요. 이 코딩을 다룰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수들, API 함수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API 함수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교재를 다룰 텐데요. 우리 이제 이제 교환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이제 수치 해석에 있는 머신러닝의 응용 부분이 수치 해석의 응용 부분이다. 머신러닝이. 자,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바로 이러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교재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용할 건데 이 두 가지 교재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 해석에서 오는 이 오픈법. 그래서 오픈법이라는 무한 반복 루프를 사용해서 근사치를 실제치에 가까이 가져가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여기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응용된다 하면 여기에 응용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경사하강법이라는 곳에 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오차함수 아까 오차함수 나왔죠? 네, 오차함수, 손실함수. 그 오차함수나 손실함수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그 성능 평가의 중요한 매트릭 평가 지수가 바로 손실함수이죠. 그 손실함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뭘 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네, 기울기 값을 바꿔야 되고 그런 가중치 값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주된 메서드가 바로 경사하강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재를 이용해서 머신러닝과 수치 해석 이렇게 수치 해석의 좋은 부분, 머신러닝의 좋은 부분을 합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코딩을 할 때 이 코딩은 모델링이 끝나면 코딩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모델링의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 그 모델링에서 나온 코드도 알아야 되는데 이 함수 자체가 옵티마이저라고 이제 아담스 옵티마이저, 텐스플로우에서 나오는 그런 텐스플로우에서 나오는 그런 아담스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이 보면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사하강법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아야 그래도 파라미터 값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학습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학습률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고 학습률이 또 뭔가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학습률이라는 것은 경사를 내려올 때 계단을 한 계단 내려올 거냐? 아니면 10계단씩 뭐 이렇게 뛰어서 내려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왜 내려오느냐 이거죠. 올라가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또 내려오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픈법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은 지금 요즘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스포츠도 머신러닝에 들어갑니다. 네, 경기죠. 만약에 내가 NBA에서 이 팀과 이 팀이 농구 경기를 붙으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예전의 데이터를 보면 홈 경기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 분석. 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문화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사회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뭐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딥마인드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2015 알파고에서 사용했던 그런 툴이죠. 그래서 이 알파고의 그 붐으로 인해서 이세돌을 이기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강자로 이제 부각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밀접한 머신러닝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API를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그 딥러닝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의 행렬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텐데 인간의 뇌세포를 모델링 할 겁니다. 자, 인간의 뇌세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인간의 뇌세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물어본다면 기억이 있겠죠? 기억하는 거. 메모리, 저장 장치.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네, 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디시전하는 거죠. 예, 판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예측 또는 인지 이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뉴런이라 그러죠. 뉴런. 신경회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눈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시각적인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뇌는 계속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죠. 이런 센서 입력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자, 그것을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로 모방한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을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경망이 어떻게 우리 사람은 바나나가 있고 어릴 때 우리가 보면 바나나가 있는데 어린애들은 잘 모르죠.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니야. 그것은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애는 그러면 그것을 학습합니다. 어떻게 학습하는 거예요? 트라이 했죠. 어떻게 트라이 했어요? 사과라는 잘못된 답변을 했지만 누가 지도를 했어요? 엄마가 지도한 것, 어머니가 지도한 거죠. 네, 지도. 아니야, 아니야, 네. 바나나야 이런 답변을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것을 틀렸다, 맞다 답변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셋은 있죠. 바나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이 있죠. 네, 답변은 뭐죠? 틀렸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의 뇌는 그 어린애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게 내가 말한 것이 엄마 말과 틀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들어오는 시각은 어떻게 돼요? 눈에 들어오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노란 색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길쭉하죠. 맛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에 신경에 있는 그 세포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가중치, 지금은 우리가 노련의 가중치, 신경세포에 있는 축삭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물질에 들어가는 물질의 분포, 물질의 그런 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을 때 이 에러를 우리가 어디에 다시 한번 피드백 한다는 거죠. 피드백. 그래서 내가 구상하는 이러한 논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에러를 고정하죠.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역전파라고 해서 오차를 어떻게 자기가 디시전 했던 모든 신경 회로망의 물질들을, 그러니까 여기는 가중치라고 그러고 또는 기울기값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꾼다는 거죠. 오차를 줄이는 방향, 오차를 없애는 방향, 바꾼다는 거죠. 이것을 모방한 것이 바로 신경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또한 try
and error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TensorFlow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API 함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다른 환경이 되었을 때 내가 변수가 2개가 왔을 때 또는 3개가 들어왔을 때 이것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추상화도 좋지만 추상화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까지도 이제는 뭐 자동으로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쓰고 그 다음 텐서플로우보다 더 좋은 케라스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매트릭스 행렬 연산인데 그 행렬 연산을 다 맞추는 작업을 불편하게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케라스는 입력과 출력 값을 주고 하게 되면 케라스는 자동으로 연산을 해내는 분류를 해내고 예측을 해내는 그러한 API 함수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자동화, 추상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내려와서 한 단계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40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1분 미만 정도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곧 종료될 겁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줌 링크로 입력 다시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